무슨 일을 하든 소통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많아졌는데 진정한 소통은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곧 있으면 설인데요. 가족, 친지들과 오랜만에 만났다가 얼굴을 붉히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죠. 그래서 소통 전문가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신지영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스로를 언어 탐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굉장히 재미있고 또 좀 생소한 타이틀이기도 한데 이유가 있으시겠죠? 네. 제가 하는 일을 저는 정말 사랑하고 재미있거든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언어학자, 국어학자라고 하면 별로 재미없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나는 재밌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언어의 세계를 탐험하는 탐험가이기 때문에 재밌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저를 언어 탐험가라고 소개하니까 왠지 제 일이 되게 재미있어 보이게 그렇게 해줘서 많은 사람들이 친근감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언어 탐험가라고 저를 소개합니다. 네, 정말 긍정적이신 분인 것 같습니다. 새 칼럼에서 소통이 잘 안 되는 문화, 네.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인 문화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소통에 있어서 이 수평적인 문화가 반드시 필수인 걸까요? 소통이라는 건 서로 트이고 통하는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물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면 과연 이렇게 쌍방향 소통이 될까? 이 생각을 해보면 수평적이어야지 한쪽에서 물이 흐르고 또 살짝 기울여서 한쪽에서 또 물이 흐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건 소통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많이 쓰였는지 제가 데이터를 찾아봤거든요. 네. 그런데 재미있게도 2000년대 이후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2000년 이전에는요. 소통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게 의사소통의 소통이 아니었어요. 네. 교통소통 원활 아니면 통신의 소통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예. 근데 2000년대 이후에 민주화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수평적인 문화들을 선호하면서 소통이라는 것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다는 걸 보면 수직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시대는 소통을 억압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네. 또 수평적인 문화들이 있어야 소통이 잘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장 2주 있으면 설입니다. 네. 네, 가족끼리, 친지끼리 대화 어려워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네네. 어떻게 좀 방법이 없겠습니까? 사실은 앞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과연 수직적인 혹은 권위주의적인 가족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족 안에서 조금 더 위계의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찰해보고 반성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왜 소통이 잘 안 되나를 보면 어른들이 소통을 잘 못하기 때문이었거든요. 원치 않는 대화를 시작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에게는 앞으로 뭐 할 거니 졸업하고 이거를 과연 알아서 뭐 할까? 사실은 그냥 대화의 거리가 없어서 그냥 그 사람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과연 그렇게 말하는 게 그 사람에게 대화를 촉진해 주는 걸까 아니면 입을 막게 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어른이라고 생각된다면 나보다 덜 어른인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민의 포인트를 어디에 둬야 될지 얘기를 네네. 해주셨습니다. 근데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네. 건강한 논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우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왜 논쟁을 할까? 여기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논쟁이라는 건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거든요. 네. 또 내 생각을 표현해서 내 생각이 나에게는 맞는데 혹시 틀린 점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은 만큼 남의 생각도 옳을 수 있구나. 남의 생각이 틀린 만큼 내 생각도 틀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 그게 이제 논쟁의 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 더 매력적일까?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 나랑 다른 생각을 할 것 같은 사람 아마 후자가 아닐까요? 네. 왜냐하면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에게 성찰의 포인트나 성장의 포인트를 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나랑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건드려 줄 수 있으니까
너무나 흥미롭고 재미있을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그런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점검해 보는 것. 그렇다면 평화롭고 즐거운 논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신선한 가르침을 또 받게 됐습니다. 우리 사회 양극화가 정말 심합니다. 네. 지역, 세대, 네. 성별, 정치적 이념까지요. 네네. 끝으로 대화할 때 갖춰야 될 이런 양극화 상황에서 갖춰야 될 좀 예의 범절, 네. 태도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예의라고 하면 대체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좀 상급자나 권력이 좀 있는 사람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예의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예의란 상호작용, 상호 둘 다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의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할 때 대체로 권력이 많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혼자 말하려고 하거든요. 그 앞에서 열심히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다면 누군가가 말할 때 열심히 들어주는 게 예의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말하는 사람의 예의는 또 뭘까요? 그 상대방, 열심히 들어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말할 기회를 주는 게 예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네. 우리가 좀 더 다양한 생각을 열린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찔리실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지금까지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